예로부터 약용으로 궁중에서만 재배하고 임금과 고위 관료에게만 처방했다는 귀한 임금콩이 있다는데, 이 콩을 생산해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남 순천으로 향한 제작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은 엄격히 보호해야 할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뛰어난 자연 환경 덕분에 고품질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임금콩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네네네. 임금콩을 재배하고 있다고 찾아왔는데 혹시 맞나요? 네, 제가 임금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밭에는 무성한 넝쿨 터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여주가 자라고 있다. 이 여주가 임금콩이에요? 여주는 임금콩이 아니죠. 콩이잖아요. 예, 콩은 따로 있죠. 핵심은 콩이라는 건데 대체 뭐란 말인가? 이게 임금콩이에요. 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임금콩의 정체는 작두콩? 임금콩이라는 소문을 실감하게 만드는데, 콩깍지의 생김새가 작두를 닮아 작두콩이라 불리며 크기만큼 영양도 우수하다고. 작두콩으로 네네.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작두콩으로는 연매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두콩을 생산해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정하린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순천의 명산 모후산 자락에 주암천과 나란히 자리한 정하린 씨의 농장. 정하린 씨는 남편 조왕용 씨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7월 말경부터 수확이 가능하다는 작두콩이 알차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작두콩 농사 짓는 거는 네네. 어때요? 작두콩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병충해는 강한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라. 정아린 씨의 농장에서 재배 중인 작두콩은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다는데, 작두콩을 무농약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작두콩 무농약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작 피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퇴비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저희만의 따로 쓰는 재료가 있습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재료가 있다는 건데, 농장 바닥을 살펴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피디님 보시면요, 이게 땅을 생리장애를 촉진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제올라이트라는 겁니다. 제올라이트? 최근 친환경 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물질 제올라이트는 수만 개의 미세한 공기구멍을 가지고 있어 흡수 배출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저희가 봄에 농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밑거름만 다 하시는데, 저희는 제올라이트를 집어넣어서 밑거름과 함께 먼저 뿌리고 나서 밭을 갈죠. 그 이유가 제올라이트라는 것이 산성화를 막아주고 이 땅 생리 현상을 굉장히 촉진시켜서 작물을 수확하는데 20-30% 정도 수확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수확량이 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땅에 매년 농사를 지어야 하다 보니 땅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친환경 물질인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면 땅을 보호하고 수확량까지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작두콩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관리도 필요한데, 지금 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제 넝클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넝클이 서로 방금처럼 맞물려서 이 햇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꽃이 나중에 또 수확을 해야 되는데 피었을 경우에 여물지를 못하고 꽃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물이라는 것이 햇빛이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일조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가 되도록
넝쿨이 나오는 것은 올려주는 겁니다. 작두콩은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살펴보고 넝쿨을 정리해줘야 한다는데 넝쿨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옆으로 퍼지는 일이 없도록 또 지지대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리해주는 것이다. 이제 지역마다 이 하우스 파이프를 만드는 경우가 틀린데요. 이제 가까운 옆에 지역은 보통 저희 가슴 높이고 파이프가 가슴 높이 정도에서 끝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넝쿨이 더 뻗을 수 있는데도 못 뻗고서 그 상태에서 열매가 열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수확량이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할 때도 터널식으로 아예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넝쿨이 또 뻗어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수확량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이프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지지대를 터널 구조로 설치해 수확량뿐 아니라 공간까지 확보한 건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지지대를 박는 깊이다. 이 작두콩이라는 식물은 만약에 태풍이 와서 넘어졌다 그러면 뭐 변화 다른 것처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1년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파이프로 박을 때 60에서 70cm를 박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두콩 농사를 12년부터 짓고 있지만 태풍에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큰 피해를 남긴 올여름 장마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제초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비 안 올 때는 사실 제초 작업이 힘들거든요. 근데 비가 온 뒤라서 풀이 굉장히 잘 뽑혀요. 원래 저희가 무농약 인증으로 재배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부직포로 깔아져 있어서 풀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부직포가 깔리지 않는 곳에는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와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그러하듯 작두콩 역시 농부의 그림없는 보살핌 속에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럼에도 작두콩의 상태가 엉망이다. 저희가 작두콩 지금 수확하는 시기인데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은 먼저 저희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야 열심히 농사 짓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농부라 그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드디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고 수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두콩은 지금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해서요. 9월 한 중순까지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두콩은 어린 열매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식품공전에서 작두콩 열매는 어린 열매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두콩 어린 열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익은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두콩이 다 익으면 이 작두콩 껍질 자체가 조직이 섬유질이 많이 생겨서 사실상 맛도 없고 식품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콩깍지 자체가 열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 콩이 생기기 시작한 어린 열매가 좋다는 건데 수확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 작두콩 수확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꼬투리 부분인데요. 이 꼬투리를 반드시 제거를 하고 수확을 해야 돼요. 이유는 이 꼬투리가 들어가면은 차 맛이 쓴맛이 나서 사실상 가공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거를 수확할 때는 꼬투리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척 가공할 때도 이 선별 작업에서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린 콩깍지를 고르고 꼬투리를 제거해 가며 정성스럽게 수확하는 것이다. 한편 수확이 한창인 작두콩 밭에 남편 조왕용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바로 옆 수세미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작두콩 말고 수세미도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작두콩뿐만 아니라 수세미도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세미 역시 넝쿨 식물인데 작두콩과 마찬가지로 무농약 인증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수세미는 어떤 걸 수확해야 돼요? 어린 열매를 따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셨던 이름처럼 수세미 있지 않습니까? 그 설거지하는 용도요. 그러면 여기서 수세미가 만약에 여물어 버리면
그런 수세미 그 설거지하는 수세미 용도 같은 그런 열매가 나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차 맛이랑 모든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 가공할 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열매만을 따야 됩니다. 수세미도 속을 확인하면 어린 열매의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다는데 자, 어린 수세미 열매는 이렇게 눌러보면 코 같은 액체가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수세미에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요. 아직 섬유질이 형성되지 않아 열매 자체가 부드럽고 점액질이 많이 분비되는 어린 열매만을 골라 수확하고 있는 건데 수세미의 수확량도 엄청나다. 작두콩하고 수세미 수확량은 어느 정도 돼요? 작두콩이 저희가 연간 생물로 했을 때 한 25톤 정도 되고요. 수세미는 한 10톤 정도 됩니다. 엄청 많네요.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생물로 파는 게 아니라 전량을 저희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작두콩은 조금 더 나오지만 수세미 같은 게 예를 들면 10톤을 건조하면 700kg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수세미 수확까지 마무리된 오후 수확한 작두콩과 수세미는 곧바로 농장 가공장에 옮겨지는데 이곳에서 깐깐한 선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가공이 시작된다. 선별한 거는 이제 작두콩차를 만드는 거예요? 작두콩차도 만들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작수차를 만드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라. 작두콩차도 생산하고 있지만 정한희 씨 농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은 작수차라고 하는데 작수차는 작두콩하고 수세미가 만나서 만들어진 차를 작수차라고 합니다. 작두콩 수세미 차죠. 지금은 작수차를 생산하는 농장이 또 있지만 10여 년 전엔 작두콩과 수세미를 함께 차로 가공하는 농장이 없었다고. 정아린 부자농부가 작수차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두콩하고 수세미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작두콩은 따뜻한 성질인 반면에 수세미는 서늘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작두콩 70%와 수세미 30%가 결합해서 기능성은 더 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열이 많거나 열이 없거나 모든 분들이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저희만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선별과 세척, 절단 과정을 거친 작두콩과 수세미를 보니 같은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두께가 확연히 다른데 수세미 절단할 때 주의할 거는요. 수세미는 그 수분 함량이 90%이기 때문에 사실상 얇게 절단했을 때 건조하는 과정에서 부서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세미는 작두콩보다 더 두껍게 절단해서 저희가 건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세미는 수분 함량이 높아 가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에도 고품질 차를 생산하기 위해 수세미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작두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온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평균 20시간 보시면 되고요. 수세미 같은 경우도 20시간 가까이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2배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온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고온에서 하게 되면 이 원물 자체도 갈변이 될 뿐만 아니라 암만 해도 영양소가 파괴되겠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비용은 많이 들지만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건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양심을 건 질 좋은 차, 건강한 차를 생산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20여 시간 저온 건조를 마친 작두콩과 수세미 과연 잘 말랐을까? 건조가 잘 돼 있고 보관이 잘 된 제품은요 이렇게 불었을 때 똑하고 부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습을 먹었다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죠. 그리고 특히 곰팡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봤던 거는요 지금 이 상태는 건조도 잘 돼 있고 보관이 잘 된 제품입니다. 소리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잘 건조시킨 원물은 티백에 담기 위한
파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언제쯤 작수차가 완성되는 걸까? 파쇄가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파쇄가 끝났으면 분쇄를 할 때 가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생한 가루를 갈라주기는 선별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까지 거쳐야지만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차의 맛과 향, 품질을 좌우하는 로스팅 작업이 남아 있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터득한 부자 농부만의 특별한 로스팅 레시피가 있다고. 저희 로스팅은요,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은 일단 저온에서 저희가 1차 로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온 로스팅을 하면서 적외선으로 작두콩의 성질을 부드럽게 해서 심출이 더 우러나게 해주는 거고요. 2차 로스팅은 온도를 100도 이상 높여서 이제 차 맛도 잡아주면서 살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맛과 영양을 잡은 것은 물론이고 잘 우러나기까지 하는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덕분 열 때문에 조금 식혔다가요, 삼각 포장기로 이동을 해서 삼각 포장을 하고 그 다음 제품 포장을 한 다음에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야지만이 완제품으로 끝나는 게 됩니다.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에 해썹 인증까지 받은 위생적인 가공이 더해져 농부의 차가 완성됐다. 차로 가공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가 작두콩차, 작수차, 여주차, 팥쥐차, 레드비트차, 그 외에 건강차 한 20개 정도 되는데 총 합쳐서 저희가 연매출 2억 정도 하고 있어요. 작두콩과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해 연간 2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믿을 수 있는 똑똑한 농산물 맑은청. 깨끗하니까 똑똑똑.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선별합니다. 안전하니까 똑똑똑. 싱싱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철인 농산물을 똑소리나게 구매해보세요. 신선하니까 똑똑똑. 청정 농산물 맑은청. 맛있으니까 똑똑똑. 똑똑한 농산물 똑소리나게 똑똑똑 맑은청. 그렇다면 정아린 씨가 작두콩 농사로 역전의 부자 농부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 네, 사실 저희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 좀 여유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프로페션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농부의 삶을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무작정 도전했다고. 고향이기도 하지만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 토지와 농기를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기에는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농사 기술도 배웠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직거래와 이 가공을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차근차근 배우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자연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생소하게 작두콩이라는 작물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뭐 시설도 잘못 사서 실패도 해보고 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제품을 항상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아직도 많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해가 진 지 오래지만 부자 농부 부부는 아직 가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씻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전통을 계승하라. 작두콩은 차뿐만 아니라 조청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작두콩 조청이라니 생소하다. 작두콩 조청은 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집성촌으로 조청으로 유명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40년 정도 이상을 조청을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두콩으로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 작두콩 조청을 만들게 된 겁니다. 미리 불려둔 쌀로 고두밥을 지어 당화를 준비하는데 정아린 씨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전통 방식 그대로 조청을 만들면서 직접 재배한 건강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게 엿기름이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직접 재배한 보리를 싹을 틔워서 만든 엿기름이고요. 제가 조청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기계화되어 있는 듯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고 있을 뿐 모두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을 더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작두콩 로스팅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었다. 차를 만들 때는요, 일단 저희가 뜨거운 물에 심줄을 해서 먹는다 생각하고 심줄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로스팅하는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추출용은 차 맛보다는 향이 더 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50분 정도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차용으로 갔을 경우에는 탄 냄새가 나게 되죠. 이렇게 조청용으로 따로 로스팅한 작두콩을 우려내 농축액 형태로 조청에 넣는다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건강한 조청에 작두콩의 영양을 더해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과정은 조청의 기본 베이스인 식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 과정은 12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지금 온도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62도가 넘어가야 되면 엿기름에 들어있는 이 당화를 식혜를 만드는 균이 죽기 때문에 62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12시간의 당화를 통해 만들어진 식혜는 건더기를 걸러낸 뒤 졸이면 조청이 되는데 작두콩 같은 경우는 원래 당성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저희가 브릭스를 조금 더 약하게 하고요. 겨울철에는 조금 더 진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여름철에는 너무 전부 다 딱딱하시고 냉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돼버리면 드시기가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그런 형태로 조청을 졸이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 농도까지 신경 쓴 제대로 만든 농부의 조청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전통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작두콩 외에 도라지, 조리대, 생강 등 다양한 농산물로 조청을 만들고 있었다. 조청을 생산해서 몇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조청으로 연간 한 2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농산물로 전통을 계승해 연간 2억 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 이쯤에서 부자 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작두콩 농사를 지으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접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직접 작두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농가분들한테 뭐 정보를 많이 어떻게 재배하는지 뭐 병충해는 없는지 그다음에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시설은 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충분히 학습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면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배 노하우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오랜 준비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공과 직거래를 하는 농장이 많아졌는데 농장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농가에서는 직접 재배한 거를 이제 중간 유통업체에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하고 더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오후. 부자 농부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완성된 조청으로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조청을 졸이면 엿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엿을 조금 더 이제 그 건강한 디저트로 만들고 싶어서 작두콩 조청하고 캐러멜을 결합해서 지금 캐러멜을 만들고 있어요. 직접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로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부자농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두콩밭이 아닌 꽃밭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인데 이 꽃밭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꽃들은 뭐예요? 아, 이거요? 지금 제가 시험 재배하고 있는 금화귀라는 꽃이에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로서 금화귀의 가치를 확인하고 재배법을 연구하기 위해 시험 재배를 하고 있었던 건데 농사를 짓다 보면 항상 또 새로운 작물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금화귀를 알게 됐어요. 금화귀가 보면은 꽃부터 잎, 줄기까지 다 쓸 수가 있고 이게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작물부터 상품까지 늘 고민하고 땀 흘려야 하지만 농부의 삶을 선택한 뒤로 매일 더 행복하다고. 저희가 농부라서 행복한 이유는 농사 지을 때는 힘들지만 이걸 잘 수확을 해서 맛있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게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아, 이 제품 참 맛있구나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느낍니다. 네. 정아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라. 두 번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라. 세 번째, 전통을 계승하라. 작두콩 농사를 통해 연매출 4억 원을 달성한 정아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연을 담은 농산물과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통으로 건강을 전파하는 정아린 부자농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그녀의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